이어서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자 12 주택단지 뭐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자 그 13번 부대와 복리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복리시설 두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물어봐요. 단독 문제도 물어보고요. 뭐 지문도 잘 등장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자, 부대 시설하고 복리는 무슨 뜻이냐? 부대는 그 주택에 딸린 시설 붙어 있는 것들이죠. 주택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 필요해요. 아시겠죠? 일명 뭡니까? 주차장. 그죠? 사람이 입주해 살려는 있지만 입주자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택에 딸린 시설들입니다. 그 책 보시면 나오죠.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인데 양이 많지만 다 보는 것들은 차차 하시고요. 방금 파랗게 되는 부분 있죠. 현재 거의 열이면 거의 9번은 여기에서 다 나왔어요. 그냥. 일단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차장, 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번까지 시작. 건축설비. 그냥 건축설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차장은 그 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입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자,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 도로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리는 뭐냐? 복리는 뭐냐?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입주자를 위한 겁니다. 입주자를 위한 거. 얘는 딸린 거. 주택에 주택에 딸린. 순수하게 입주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복리니까요. 어린이 놀이터. 그렇죠? 네, 거기 입주자를 위한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뭐 1종, 2종, 근생시설. 그 외에 유치원. 그렇죠?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이걸 좀 구분을 좀 아시겠죠? 구분을 시켜줄 줄 알면 좋겠고요. 5개 지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정말 쉽게 나올 때 다음 중 부대시설이 아닌 것 있긴 할 수 있어요. 답은 여기 있겠죠. 반대로 복리시설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여기 있겠죠. 그건 아주 쉽게 나올 때 얘기지만 하여튼 간에 5개 지문 중에 다섯 개 지문 중에 다음은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는 옳은 할 때에 용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넓게 문제가 나오지만 그중 하나가 가령 무슨 뭐 주차장 뭐 관리사무소 해놓고 밑에는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무슨 뭐 유치원 등등등등은 부대시설이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구분을 시켜줄 줄 알면 좋겠고요. 자, 15번 기반시설. 많이 들어봤죠? 요거는 들어보세요. 주택법상에 나오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도로 등 총 54개인데 하면서, 그죠? 거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오잖아요. 국토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똑같다. 그러면 기반은 뭐고 기간은 뭐냐? 기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로, 상하수,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했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안에도 도로가 있어요. 왜? 차가 들어가려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있단 말이죠. 또 뭐가 있었죠? 당연히 입주자들이 먹고 하려면은 상하수도 필요하고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다 필요하지요.
아파트 안에 설치 다 했는데 설치하면은 무조건 전기 들어오고 설치하면 다 물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요것이 아파트 밖에 주택단지 밖에도 있잖아. 밖에도 똑같이 도로, 전기, 가스, 난방 다 했다는 얘기죠. 어디에? 밖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자체도 기간시설. 아직까지는 연결 전입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당연히 도로, 전기, 가스, 수도 등등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기간시설. 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도 연결을 해야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기도 연결해야 전기를 끌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바로 간선시설. 간선.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 서로 뭐 한다고요? 연결하는 거는 간선시설. 사이간자.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시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등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간선. 그러니까 각각 단지 안에 기간, 단지 밖에 기간을, 사이사이를 연결한다. 사이간.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 간선 시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공구. 우리 집에는 망치, 공구, 그거 아니에요. 그 공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설할 때 들어봤을 겁니다. 지역적 개념이에요. 1공구, 2공구. 들어봤죠? 네. 일단 들어봤다 그래봐. 들어봤죠? 네. 진짜? 가령 여기다가 아파트를 여기다가 건설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택단지를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수용을 해서 개발법상에서 채비지에서 일부 뭐 땅을 사왔든 아니면은 작업을 했든지 간에 여기다가 이제 한 10개 동을 건설하고 싶은데 생각 외로 땅덩어리가 큰 거야. 그러면 20개 동 지으면 돼, 20개 동. 20개 동을 10개 동씩 쫙 짓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왜냐면 주택법은요, 일반적으로 건축법과 달리 일반 건축법들은 보통 하나 짓죠. 그죠? 원룸 하나 짓고 끝입니다. 땅이 조금 크면은 그 대지 안에다가 한 원룸 쳐봤자 한 2동 정도 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건축업체들은 A동을 먼저 지은 다음에 요거를 임대하고 또는 융자 뽑아가지고 융자 받은 돈 임대료 포함해서 없는 돈 쪼개가지고 B동을 짓는다고요. 그럼 A동은 뭡니까?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다가 B동을 다 건설해갖고 모든 것들을 끝나면 동시에 중공검사 떨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의 100% 해도 과언이 아닐 99.9% 9999가 뭐냐? 아파트는요, 101동을 먼저 짓고 102동 짓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동시에 올라가요. 저 1층만 싹 깔고 그 다음에 2층, 3층 동시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20개 동을 동시에 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은 전부 다 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 뜻. 자, 먼저 보세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2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요겁니다. 착공신고, 사용검사.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인데 건축법은 사용승인이라 부르고 주택법은 사용검사라 부른다 그랬죠.
착공신고는 착공하기 전 신고하는 겁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1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줄 거야.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하나의 단지인데 나 여기다 그냥 뭐 한꺼번에 다 건설할래?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넓어. 나 그냥 반 나눠가지고 할 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가운데 뭐라고요? 이렇게 도로가 딱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 이상? 최소 6m 이상. 이럴 때 이쪽을 내 먼저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109. 얘는 뭐예요? 209인데 얘를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 뭐 몇 년 뒤 연도는 다음에 할게요. 연도는 109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209는 나중에 할 수 있다. 2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공구별로 나누어도 최소 300세대 이상 나오잖아요.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가 무조건 최소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얘도 얼마야? 300세대 이상. 한 개 더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공구별로는. 그러면 총 세대수는 최소 얼마 이상일까요? 그러면 209, 309, 409 있기도 하겠지만 최소 있는 공구는 1, 2 공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00이니까 최소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되겠죠. 전체는요. 요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나와요. 미리 합니다. 전체 600세대 이상이 하는 김에 같이 하세요. 같이. 그 뒤에 배울 때 아 그때 말하는 것이 여기 있구나. 공구별로. 자, 그 다음에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거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아파트가 현재는 없어요. 아직 건설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단독주택을 연생 곱이다. 단독 연생 보면은, 뭐 이게 단독주택만, 뭐 1층만 있든 2층이 있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건축물의 소유자는 한 명이죠. 등기부가 하나죠. 아, 나는 주인이니까 1층에 살고, 그죠? 2층 세놓고, 아니면 1층에 뒷방 세놓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소유자는 한 명이고, 즉, 등기부는 한 명이지만, 각 방별로 분명히 전세건, 월세건, 현재 그렇게 해왔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아파트도 그렇게 하자. 공동주택도 그렇게 하자. 일반적으로요, 공동주택은 딱 들어가면은 뭐 30평형대다 그러면은 방 한 3개에다가 거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사람에게 전세 내지는 월세 내지 그 2가구 이상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구, 3가구 이상 같이 세를 살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아파트를 건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만드는 겁니다. 아예. 앞으로 그런 아파트 나올 겁니다. 내 돈 있다. 그러면은 나에 안 살아. 그러니까 이 집은 등기부가 하나예요. 그죠? 하나고 내 거야. 물론 나도 살 수 있어요. 나 돈 많아. 근데 혼자 살기 너무 넓어. 왜? 나는 할머니니까. 가령. 그러니까 아예 큰 32평형 주택 앞에다가 난 작은 방 쓰고 큰 방 세 주고 중간 방 세 주고 거실 같이 쓰고 주방 같이 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썩 그렇게 세대가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불편하지요. 나 밥할 때 너는 뭐 할래? 밥할 때 구분했다가 다 먹고 나면 내 밥하고 그런 것들을 원룸처럼 아파트인데 원룸처럼 현관문 하나예요. 딱 들어가면은 꼭 방이
세 개 있다 그러면은 101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세대가 구분되어 있는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따로따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그 전체는 내 건데. 아시겠죠? 아예 그렇게 아예 아파트를 건설하자.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지방 때문에? 아니에요. 수도권, 서울 때문에 딱 생기는 겁니다. 돈은 없지요. 집값은 천차만별 올라가지요. 집 가진 자보다 없는 자가 더 많지요. 새 얻으려고 보니까 나 혼자 살면 되는데, 둘 살면 되는데, 둘이 살만한 집들을 살자니 그 맞는 집들은 없고, 다 크고. 그죠? 둘만이 살 수 있는 그 평수만 있으면 막물 한 3, 4억이면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이러한 주택이 앞으로 생긴다면은 좋겠죠. 그죠? 결국은, 만약에 한 집에 세 가구면은, 그죠? 예, 따로따로 서로 간에 터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번,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뭐라고요? 구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냥 새로 하는 것이지 구분 소유, 즉 등기 등등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단독주택에 전체 내 집인데 내가 저 방 살고 건넌방, 옆방, 뒷방, 윗방 전세 놓고 월세 받는다고 구분 소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다만 요거를 단독을 공동으로 바꿀 뿐이지 행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빈 방 몇 개 더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세놓겠다. 해놓겠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 가면 일부가 있어요. 나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니까 주로 이제 남편들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혼자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타. 연세도 많으셔. 70, 80대에 보니까 특별하게 어디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갈 수 있는 연세도 아니고 말동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시에서 또는 구에서 이렇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명에서 두 명이죠. 할머니 원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 월세도 좀 저렴하게. 왜냐면은 모든 것들은 그 행정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아무나 안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좀 저렴하게. 할머니도 그냥 빈 방 있느니 수익도 있지만 좀 적적하지 않게. 우리 할머니도 더 잘한다면 내 손주처럼 해준대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있다 보니까 이러한 법률들이 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등등 읽어주시고요. 여기서 2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에 세대수와 관계없이 뭐라고요? 하나의 세대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의 세대를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1번과 같은 말이죠. 그 방별로 구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시험에 구분 소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봐왔던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들어봤죠,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이것도 항상 부동산은요, 이게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서 출발해서 강남 잡겠다고 나온 정책이 서울 정책이 되고 서울 정책이 수도권 정책이 되고 그게 전국 정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서로 안 맞죠. 맞긴 안 맞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벌써 막 뒤집고 행해지고 막 다 했던 것들이 한 1년 지나야 지방에서 하고 있어. 지방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자 먼저 도시형이다.
도시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래 일단 보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일단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서울도, 광명도 분명히 원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원룸은 또 원룸끼리 몰려있잖아요. 결코 수도권의 원룸이 싸진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모르니까. 보통 한 10여 평 일반적으로 사는 원룸이 들어간다면은 보통 보증금 1000이면 월 한 40에서 4, 50, 60까지. 근데 서울치고는 또 덜 비싸지만 요 밑에 뭐 이렇게 지방치고는 좀 세단 말이죠. 보통 여기 뭐 지방에서도 좀 큰 도시잖아요. 청주나 이런 뭐 전주나 좀 큰 도시 천안 가도 보증금 한 500에서 400, 40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도 뭐 천에 40에 60이면은 좀 비싸지만 또 서울 비교하면 더 싸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결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이 보면 젊은 층이 많다는 겁니다. 왜? 편리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또 매월 일해서 받는 임금이 많을까요?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200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200이 안 된다는 얘기는 200이다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200이야. 그럼 좀 낫게? 200이 안 되는 얘기는 그 중에 뭐 200, 또 180, 뭐 때로는 150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200이 시작이에요. 그 돈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뭐 천에 한 50이라 쳐봐요. 그럼 보증금이 떨어지면 또 월세 더 올라가. 그럼 한 50만 원 월세 내고, 그죠? 월세만 냅니까? 관리비 또 20만 원 내고, 또 그런 친구는 또 차가 없으면 또 못 다녀요, 또. 좋습니다. 차까지 건 누가 공짜로 그냥 사줬습니다. 써서. 공짜야? 그럼 그냥 굴러갑니까? 아마 좋게 못해도 한 달에 이것저것 기름비 해도 몇십만 나갈 겁니다. 2, 30만 나갈 겁니다. 싸게 해도. 나가야지요. 할부금 나가야죠. 중고차야? 때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한 번씩 또 고장 나거든 또. 고쳐야지요. 엔진 오일도 툭 하면 또 5만 원, 10만 원 들어가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 받아가지고 돈 모은다는 것은 상상 못해요. 근데 저 센다 자꾸. 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세대 금융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원룸들이 싸고 비싸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원룸들이 결코 싼 건 아니다. 지방에서 싼 데 많아요. 오래된 거는요. 내가 뭐 저 밑에 강 물어보니까 뭐 월 15만 원짜리지 그래요. 뭐 수도권에서는 상상 못 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생긴 것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 원룸은 원룸인데 아파트를 져서 그 구조를 원룸 구조로 해서 분양해보자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한 동이야. 길어봐야 한두 동 덜렁 있는데 누구와 봐도 아파트인데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원룸하고 똑같아 구조가.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아무래면은 수요 공급 원리 때문에 좀 싸게 기존 원룸보다는 좀 저렴하게 분양 내지는 임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긴 게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크게 실효를 100% 본다 소리 못 하겠어요. 결코 싸지 않거든요. 지금 광명 사거리인가 그쪽에 전에 강의할 때 얘기해요. 광명 어디가 있는가 봐. 주택이 있는데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수강생들 얘기하는 건데 물어보니까 보증금 1억에 월 80인 거래요. 세금 다 합치면 100 넘어가요. 거기에 시끄러워요.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고 받는 월급이 많지 않아요. 월급이 400, 500인 사람이 그런데 안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알지, 그죠? 그러니까 거의 200, 250, 200 이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 한번 들어가잖아요. 10년 뒤에 만나도 그 상황을 벗어나질 못해요. 왜?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활 편리함 때문에 딴 데 가지도 못해요. 옵션 다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돈 모으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젊은 층들이 가면 갈수록 참 안타깝잖아요.
하여튼간에 먼저요. 일단 설명 할게요. 자, 먼저는 도시형이죠. 일단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얼마요? 300세대 일단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제일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저를 봐요. 국민 주택 규모여야 돼요. 그래서 줄 거세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뭐죠? 예. 아까 이거 지은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죠? 보여 안 보여? 보이 뭐 보여? 저를 봐요. 국민주택 규모는 아까 원칙 85 이하이지만 최대 얼마까지? 100까지. 하여튼 국민주택 규모하면 일단은 100에 100. 아시겠죠? 원칙 85 이하에 100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도시형,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도시 지역에서만.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은 원칙상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까지 하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 85. 왜? 얘 때문에. 요까지만 딱 보면 100까지죠. 그죠? 근데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결국 얘는 뭐예요? 85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됨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있다. 85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있고, 제가 말한 것이 조금 전에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주택이 있고, 두 번째 단지형이 있어요. 자,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이게 공동이니까 연립 다세대 다 됩니다. 단지형은 연립하고 다세대만 돼요. 여러분들 현재 주변에 건너편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저거 단지형이 단지형, 그죠? 1단지, 1룸, 2단지. 그러니까 단지형은 현재 아파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니까,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할 수 있고,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원룸형은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원룸형이야. 그 뜻입니다. 겉은 아파트인데 방구조는 원룸형. 겉은 연립주택인데 방구조는 원룸형. 겉은 뭡니까? 다세대인데 방구조는 원룸형. 그 뜻입니다. 원룸형은요, 우리가 실무에서 중개업자들이 원룸 하다 보니까 일부러 쓰던 용어를 그냥 쓰는 겁니다. 새롭게 용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도 용어를 많이 쓰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원룸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원룸형. 이거죠. 현재 내가 알기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가 본 곳은 거의 내가 본 곳 100%는요. 이겁니다. 아파트처럼 생긴 원룸입니다. 아마 광명시에도 있다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이걸 확률이 거의 뭐 99%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한테 나 아파트 사러 해도 되거든요. 아파트 맞으니까. 아시겠죠? 오피스텔 비싸거든요. 비싸요.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설해가지고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요, 주인 세대라 해가지고요, 85 초가 있죠. 해가지고 대형주택 가능하거든요. 크게 해가지고 내가 주인 살면서 밑에 관리하면 돼요. 하지만 꼭 주인이 거기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뭐 다시 그것도 임대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등기는 하나니까요. 자, 그래서 아파트처럼 생긴 뭐라고요? 원룸형이다. 여기 많다. 아마 광명시에도 아마 있으면은 요거 확률이 거의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를 먼저 볼게요. 단지형을. 여러분들 연립주택 있죠? 원래는 몇 층까지죠? 4계층이죠. 근데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원래 몇 계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 앞으로요. 야, 쟤는 12주택이네? 한 동, 두 동, 예를 들어. 쟤는 5대인데? 근데 충수가 왜 5개지? 아니, 우리가 배울 때는 4계층 이하인데 5개지? 하면은요, 그거는 볼 거 없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룸형 주택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다. 첫 번째, 면적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얘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60이니까 약 한 15평 정도 나올 겁니다.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가 60제곱미터면 18.15평인데, 일반적으로 이것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것이 약간 작을 뿐이지 방도 3개씩 있어요. 그렇죠? 결코 또 수도권은 싼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큰 집일 수가 있어요. 그럼 평수가 더 적어지면 아무래도 더 임대료 등등이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잡았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니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디귿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할 것. 그러니까 딱 원룸하고 똑같은 그 말이에요. 방 안 구조는. 다만 밑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최대 50제곱미터 이하인데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투룸으로도. 전체 전부 크게 원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지하층은 하지 말 것. 그래서 2번 단지형과 3번 단지형 있죠? 연립 다세대는 얘기했었죠? 4층까지 있지만, 예,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고 나오는 겁니다. 자, 밑에 2번 보세요. 2번은, 이거는 이거 지금 당장 안 봐도 좋아요. 안 보고. 자, 넘깁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금 원룸형은 분명히 50제곱미터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근데 단지형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 단지형은 도대체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 얘는요?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얼마까지? 그죠?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요즘요 보니까요 옵션도 많고요.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전에 한번 가보니까요.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모텔, 좋은 모텔과 또 비슷한 해남도 있어요. 보니까 화장실도요 진짜 변기해가지고 참 욕실해가지고 잘 해놨고, 들어가니까 옵션 다 있더라고요. 냉장고, 주방에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요즘 그 주방에 가스 없이 하는 게 뭐죠? 있잖아요. 그거 진짜 화딱지 나는 그거. 나 그거 했다가 쳐버렸습니다. 물이 끓어야 후라이를 해먹고 뭘 해먹지. 너무 느려. 그런 것들, TV,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지어 PC까지 있더라고요. PC도 해놓고. 하여튼 냉장고도 이제 좋은 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놔야 임대되거든요. 좀 더 많이 갈 수 있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명 있죠. 고시원들도 그렇게 이제 슬슬 닮아가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도. 또 원룸도 일부가 그렇게 좀 옵션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걸 임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시키려고. 탈피해야죠, 이제. 탈피해서.
자, 그 다음에 21번. 거기 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뭐 22번, 23번은 됐습니다. 공공택지도 다음에 볼 것이고요. 리모델링. 26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예, 여기 뭐 한두 개 있지만 차차 해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먼저 넘기기 전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 하나 참, 요거 넘어갑시다. 23번에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장수명 주택이 있습니다. 혹시나 처음 들어봤죠?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일명 백년주택. 따라합시다. 백년주택. 다시 말하면 한 번 건설하면은 100년 동안은 끄떡이 없는 주택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지금 아마 건설 중에 세종시에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아직 아파트가 아직 분양한 된 적 없습니다. 왜냐면은 툭하면 건물 지었다가 뭐 리모델링하고 뭐 고치고 재건축 이러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때마다 사회적 비용, 입주자들끼리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용어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내용 만들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턴턴하게 그냥 진짜.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고칠 때는 그 뼈대만큼은 냅두고 벽을 치워서 방해 구조를 바꾸든 방 3개를 2개라든 2개를 4개라든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큰 줄기뼈대는 아주 튼튼하게 하고 그 주택을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첫삽 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건설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장수명 주택. 일명 뭐라고요? 100년 주택. 100년 동안 끄떡, 말이 그래, 말이. 100년 동안 끄떡이 없는 주택을 얘기해요.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그죠? 그러니까 주요한 구조를 두고 아까처럼 뭐 방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앞으로 이런 주택이 나오면은 한번 분양받아 입주할 만하죠. 지금 세종시는요, 여러분 가봤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몇 번 갑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홀쭉 눈에 보이는 건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눈을 들으면 아파트, 깔면은 부동산밖에 안 보여요. 부동산. 정말이에요. 뒷골목 들어가면 미용실 보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미용실 중 어디 더 많은가? 그래, 미용실이 아직까지 많아요. 미용실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부동산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 그 정도로 많아요, 거기가. 그래도 되는가 봐요. 되는가 봐. 자꾸 그렇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더 봤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입주자 27번 보세요. 입주자. 말 그대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뭐 직계 좀비속 등등 사용자, 관리 주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용어 정리니까요. 한 가지 읽으시면서 그냥 이런 이권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공부 얘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내가 생각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려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실무 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실무 경험도 쌓고 실무 교육도 받고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때 저도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뭐 전화도 받고 통화하고 받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아까도 얘기하려다 잠깐 넘어갔잖아요. 아파트를 누가 팔려고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런 것에 여러분들 솔깃합니까? 혹시 만약에 뭐 5억이다 예를 들어 5억인데 거실 확장, 응? 거실이 발코니와 확장, 작은 방 확장, 그죠? 확장 했다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뭐 많이 조금만 더 받는다 내지는 뭐 확장 안 하는 것과 가격이 똑같다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주택이 더 낫습니까? 어때요? 응? 그게 나은데. 손님들은 이제 그런 거 찾는 분도 있고 또 베란다 없으면 춥다고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제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 괜찮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좋습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런 주택을 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 건설할 때 왜 발코니와 거실을 왜 막아놨을까요? 그 유리요, 일반 유리 아니라 강화 유리입니다. 웬만큼 때려갖고 안 깨져요. 물론 세게 때리면, 세게 안 때려보면 모르겠지만 웬만큼 안 깨지거든요. 그건 때려서 깨지냐 안 깨지냐는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뭐 때문에 했을까요? 화재.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아래층에서 불이야 하잖아요. 가장 먼저 불길이 들어오는 곳이 어딜까요? 발코니 쪽이요, 주방 쪽이요? 발코니 쪽입니다.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올 때 그 거실과 발코니를 막아주는 그 강화 유리가 최소 15분에서 30분을 막아줘요. 열이 가면 깨지겠지만,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사람보다 더 빨라요. 천장으로 붙잖아요? 확 가버리면 저 가버려요. 그럼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사가 나가지고 참사되는 경우를 이렇게 조사하고 하잖아요. 거의 7, 80%가 확장된 집이 대부분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불 안 나면 되지. 물론 안 나면 되지, 당연히. 그 우리가 보험 왜 들어, 보험을. 나 생명보험 들었어. 한번 죽어볼까? 그거야, 그러면? 안 그래요.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들었다고 사고 나기 원치 않아요. 보험 들었다고, 그죠? 다치기 원치 않아요. 화재보험 들었다고 불 나기 원치 않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화재를 안 나기를 바라지만 화재 시에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불 붙는 순간 그냥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거실 붙잖아요. 모든 안방 튀어나봤자 밖에 못 나가요. 불길이 벌써 거실에서 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확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확장하게 되면은 장점은 하나인데 단점은 100개가 넘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100개라는 얘기는 많다는 걸 내가 과장한 겁니다. 근데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넓게 쓴다. 그거 외에 장점 얘기해봐. 그거를 확장을 해야지 얘네들이 옵션을 파우더룸에 뭐 이런 가구 같은 거를 기대나. 그러니까 넓게 쓴다. 그게 다잖아요. 다요, 그래. 넓게 쓴다. 그게 다라니까? 다요. 단점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확장할 때 몇 립으로 됩니까? 아무래도 한 작게는 3, 4천 들어갈 겁니다. 보일러 깔아야죠. 넓으니까 또 겨울에 난방비 더 들어가. 여름에 에어컨 틀어봐요. 전기세 더 들어가요. 뭐 한두 가지 아니야. 화재시 그냥 알아서 죽어. 농담 아닙니다. 화재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 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방 확장도 하지 마세요. 작은 방을 보면은요, 그건 저쪽 발코니 쪽이 아니라 주방 쪽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발코니보다 얼마 크지도 않아요. 요만큼 있어요. 거의 한 반밖에 안 돼. 그거 왜 일부러 앞에다 했을까요? 작은 방에는 주로 누가 살아요? 애를 떨어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요. 창문에 올라가는 걸 방지하려고 애들 올라가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침도 넣어놓고 하다 보면 못 나간단 말이죠. 근데 없다 치자고요. 창문에서 올라가다가 애들도 머리도 얼마나 무거운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에서 뭐 확장한다 미리 얘기하라 하지만 물론 제 말에 반기 들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저는 뭐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분 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파트를 아예 안 샀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근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했어요. 아파트 젊을 때 누가 내놨길래 발코니 확장 가니까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놨어. 딴 데보다 7천만 원이 비싸. 그래서 비싸.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돈 더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아예 그냥 싱크대도 좋은 거는 싹 다 바꾸고 주방도 무슨 돌로 해가지고 무슨 진짜 강남은 아닌데 사는 건 강남이야. 그냥 뭐 삐까뻔쩍 해놨어 그냥요. 내가 제시했습니다. 아, 집 좋다. 내가 원하는 조건은 하나다. 해주면 내가 들어갈게 그랬어요. 원상복귀 해라. 원상복귀. 정말이에요. 발코니 원상복귀, 작은 방 원상복귀 하면 내가 그거 살게 그랬어요. 팔까 안 팔까요? 안 팔지. 돈 더 들어갔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화재 나라고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화재 시에 정말 위험하다는 거. 요걸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두세 평 적은 데 살면 뭐 하냐고. 안 살면 어떡하냐고. 살면 되네 그냥. 좀 적으면 어때. 거기서 뭐 뒹구라고 해서 뭐 하면 뒹구라고 해서. 살면 되지. 또 하나. 단점 많아요. 애들이 거실에 뛰어놀다가 미끄러졌을 때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부딪히면은 순간 거기 약해요, 약해. 툭. 위험하단 말이에요. 절대. 특히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특히 발코니에서 절대 이불 털지 마세요. 그러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왠지 압니까? 털잖아요. 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게 털다 보면 놓친단 말이에요. 놓치면은 이불아 잘 가 하면 되는데 못 보내 하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근데 또 20층 건물에 15층 하는데 1층 내려가지 너무 멀어 그러면은 이래 보이다 복도에 가가지고 털고 들어오면 되지. 하여튼 농담이고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좀 쉬었다가 2장부터 하겠습니다.